트럼프 정부의 미국은 어떻게든 달러 아닌 돈들을 벌고 싶어 하죠. 전 세계에 대해서 사실상 한도 없는 신용카드라고 할 수 있는 달러를 가진 나라지만 그걸로는 만족할 수 없다. 제조업을 일으켜서 밖에서 돈을 좀 벌어와 보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지난 1년간 미국에서 진짜 유의미하게 늘어난 수출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금입니다. 트럼프 입각 이후로 미국의 금 수출은 갑자기 전에 보기 힘들었던 수준으로 급격하게 치솟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금을 팔아서 진짜로 남의 돈을 벌어왔다고 봐도 될까? 그렇다기보다는 금값이 기현상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지금 상황이 미국의 무역수지 통계까지 왜곡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경제 이슈를 똑소리나게 짚어드리는 똑소리 2 권혜리 기자입니다. 미국은 어쩌다 난데없이 금 수출국으로 떠올랐을까요? 급증한 금 수출 이전에 급증한 수입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입각 이후에 이른바 관세 경제가 펼쳐질 거란 불확실성이 전 세계를 뒤덮으면서 세계 최대 귀금속 거래 시장인 미국의 코맥스로 지난해 초 단기간에 전 세계 금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당선 후 약 석 달 동안 무려 39만 3천 킬로그램, 393톤의 금이 뉴욕 코맥스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코맥스 금고의 재고가 한꺼번에 75%나 불어나는 수준의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금을 수입하는데도 관세가 붙을지 모르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미국 안에 금을 쟁여두자. 뉴욕 선물시장 쪽에서의 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에서 금에 대해 말하자면 뉴욕 프리미엄, 코맥스 프리미엄이 붙어버렸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금이나 코인 같은 자산들이 유독 비싸질 때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얘기한 것과도 좀 비슷한 상황이죠. 이후 트럼프 정부가 금에는 관세 안 붙여, 걱정하지 마, 이런 신호를 보내면서 이 금들이 전통적인 거래 허브인 런던이나 스위스로 되돌아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게 미국의 수출로 잡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로 가면서는 금값이 계속 치솟으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금 수출 액수가 급증하는 모습까지 나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미국 수출품, 뭐가 이렇게 갑자기 해외에서 잘 팔리지? 들여다봤더니 사실상 유의미하게 늘어난 건 금, 이거 하나네. 미국의 진짜 성장률을 분석하는 데 포함시키면 안 될 커다란 왜곡이 생길 뻔했네. 이런 규모로까지 금괴 더미들이 대서양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 파월 의장의 연준 공개시장위원회는 지난해 말에 확실하게 못 박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장에 흐르는 돈이 막히는 구간이 없게 하겠다. 400억 달러, 우리 돈 60조 원 규모의 돈을 동원해서 돈이 원활하게 도는 것을 돕겠다.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속도는 아닐지 몰라도 연준이 분명히 기준금리를 서서히 내려왔는데 여기에 역행해서 시장금리가 튀게 두지는 않는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여기 돈을 들고 서 있다. 이렇게 안심을 시켰던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는 이미 연준을 끼지 않고도 시중에 도는 돈의 양을 크게 늘어나게 할 각종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What we've done is put everything into one bill. It's never happened before. It's the biggest bill of its type in history. 요즘 우리도 연말정산 시즌이죠. 미국도 비슷한 세금 신고 시즌인데요. 트럼프 정부가 내세운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 개정국세법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올 초에 환급받을 세금 액수가 무려 1,500억 달러 정도 추가될 거란 추산이 나옵니다. 우리 돈 220조 원가량이 미국 납세자들 주머니로 추가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게 하는 각종 정책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설사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동안 내려가지 않아도 실질적인 시중금리를 크게 낮춰보겠다는 겁니다. 시중에 도는 돈의 양이 늘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공격적으로 돈을 풀겠다는 일본,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유럽, 그리고 경제 성장세를 이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중국. 금리에 있어서는 저마다 입장들이 조금씩 다르지만요. 결국 모두 정부는 시중에 돈을 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불안도 잦아드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거대한 협력체였던 미국과 유럽의 사이의 균열이 심각하죠. 이건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나 러우 전쟁 사태와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금이 많은 나라인 독일과 이탈리아의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미국 연준 금고에 분산해서 맡겨둔 자기네 금을 회수해오자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얘기 최근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을 어떻게 믿고 뉴욕에 우리 금을 두냐는 거죠. 다른 나라도 아니고 독일, 유럽에서 이 정도로 미국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금은 사실 현대 경제에서 중앙은행들이 원래는 좋아할 수가 없는 자산입니다. 일단 마음 놓고 보관할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배당금이나 이자도 주지 않고요. 티나지 않게 살짝살짝 돈으로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도 우리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인데 달러 있으면 됐지 금을 늘릴 필요가 있냐. 이런 분위기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앙은행들에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친서방 국가들은 미국 연준 또는 영국 영란은행에 금을 많이 쌓아두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영국에 전량 맡겨두고 있습니다. 2년 전이었던 2023년 중순에 한 번 우리 금괴가 다 잘 있는지 한국은행 사람들이 가서 확인했습니다. 33년 만에 처음 눈으로 본 겁니다. 우리 거지만 보안 때문에 영란은행이 자꾸 들락거리면 안 된다. 보여주질 않았거든요. 한마디로 이렇게 관리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도 여기 있으면 안전하다. 그 나라와 시스템에 대한 오랜 신뢰 없이는 금이란 건 맡길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거추장스러운 자산이란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신뢰에 균열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특히 미국과 관계가 편안하지 않은 나라들이 금시장에 큰 손으로 최근 몇 년간 떠올랐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4년 연속해서 2021년에 2배가 넘는 수준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한국은행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그 입장. 달러 있으면 되지 금은 거추장스럽기만 하다. 이런 생각이 세계 곳곳에서 훼손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달러 질서로 움직이는 시장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달러만 갖고는 안전하지 않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금융 제재에서 보듯이 달러만 믿고 있다간 그 달러가 묶이고 아예 국제 결제망에서 쫓겨나는 것까지 가능하더라. 게다가 미국의 나라 빚이 너무 커지면서요. 미국이 돈을 빌리면서 써준 차용증, 즉 미국 국채 자산 가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어떻게 달러만 믿느냐는 심리가 지금 금값과 전 세계의 경제 활동에 다 스며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국채를 늘리는 게 유리할까? 미국의 나라 빚은 더 늘어나고 달러는 더 약세가 될 것 같은데 또 금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가진 금의 가치는 올 초 기준으로 4조 달러, 5,800조 원 수준에 이르러서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가진 미 국채의 가치를 30년 만에 넘어섰습니다. 한마디로 금값이 온스당 5,200달러를 넘어가는 지금 세계 경제는 앞으로도 당분간 돈은 좀 더 흔해진다. 달러를 들고 있는 건 좀 불리하다. 온갖 자산 가격들이 좀 더 뛸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신호고요.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좀 더 커지는 데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부자만 더 부자가 되는, 경제가 어딘가 크게 건강하지 않은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자산에 대한 성격도 상당 부분 강한 것 같고요. 양극화라는 또 다른 이면이 사실은 그 밑바탕에 좀 깔려있는 부분들이고요. 트럼프 시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이러한 부분도 금가격 상승에 좀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 입장에선 어떨까요? 1월 중순에 이 자리에서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돈의 가치가 이대로 계속 떨어지게 그냥 두지는 않을 거다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원달러 환율이 실제로 미국 쪽 요인으로 인해서 차츰 진정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 돈에 대해서 말로 개입한 데 이어서 일본과도 더 이상의 엔화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거라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엔값이 1월 마지막 주 들어서 갑자기 뛰고 있죠. 원화 가치도 함께 오릅니다. 이렇게 더 이상의 원화 약세, 동북아 통화들의 약세가 저지된다고 하는 건 미국이 그만큼 상대적 달러 약세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얘기로 새삼 돌아오게 되고요. 금값에는 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올해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을 수밖에 없는 금값 추이, 특히 원화로 투자해야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계속 읽어 나가야 할지 똑소리 2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